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반도체 패키징, TSMC 패키징 기술, COW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패키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4단 진공 게이트 밸브가 포함된 로드락 및 트랜스퍼 시스템 개발 사업과 반도체 3D 프린팅 부품 정전척 개발, 3D 프린팅 기술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D 패블릭 얼라이언스 TSMC가 3D 집적회로 에코시스템의 혁신과 미래 대응을 가속하기 위해 설립해서 OIP를 먼저 설립했습니다. OIP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고 요 안에 EDA 얼라이언스, IP 얼라이언스, DCA 얼라이언스, VCA 얼라이언스,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3D 파블릭 얼라이언스 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D 파블릭 얼라이언스는 어드밴스 패키지에 대한 얼라이언스고 그 구성은 COWS, 인포, TSMC, SOIC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EDA, IP, DCA, 메모리, OSAT, 서브스트레이트, 테스팅까지 다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파블릭 또는 뭐 패키징을 언급할 때 3D 블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3D 블록 표준은 적격 EDA 도구와 워크플로우를 통해 설계 에코시스템을 통합하고 표준화된 모듈화된 표준은 3D IC 설계에서 단일 형식의 주요 물리적 스태킹과 논리적 정보를 연결하는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D 패블릭 얼라이언스 가입을 통해서 TSMC 3D 블록 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복잡해서 3D 블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하고 파블릭하고 좀 헷갈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TSMC 팹은 여러 개가 많이 있고 6인치, 8인치, 12인치 뭐 이렇게 쭉 하고 해외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6가 까지 해서 이제 5개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AP6는 나머지 4개 공장 면적을 합친 것보다 1.3배나 더 큰 패키징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TSMC는 후공정 팹 숫자 앞에 첨단 백엔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AP1의 AP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TSMC 패키징 라인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SMC 패키징 라인업은 3D 파블릭이라는 그 기반 위에 웨이퍼 레벨 기반 인포, 기판을 활용하는 초고사양 패키징하는 COWS, 그리고 원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SOIC, 3가지 기술이 근간이 돼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COWS, 인포 이걸 사용하고 3D 스태킹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는 거는 TSMC SOIC라는 원하는 칩을 만드는 기술하고 COWS 그리고 SOIC에다가 인포 슬래시 ONS 요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포는 팬아웃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편이 기존의 패키징 방식인데 플립칩 CSP는 칩을 거꾸로 놓고 만든 CSP이고 인포는 서브스트레이트 대신에 그냥 직접 위에다가 웨이퍼에 직접 만든 RDL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플립칩 POP라는 거는 플립칩에다가 D램을 갖다 붙인 건데 그 D램을 여기서는 요거를 패키지 온 오브 패키지라고 그래서 아니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서브스트레이트 사용하는 대신에 그 RDL
사용하고 거기에 TIV라고 해서 TSMC에서 직접 만든 구리를 뚫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TIV라는 거로 연결을 한다는 거고, 이게 TSMC에서 이제 TSV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고 이제 하고, 요거 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 그 어디야 저 애플 그 물량을 다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TSMC 인포 기술 확장은 인포 POP라고 해서 패키지 온 패키지고, 인포 OS는 이렇게 만든 거를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이는 고성능 칩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인포 SOW는 시스템 온 웨이퍼라고 해서 웨이퍼 위에 이제 칩을 갖다 붙이는 그런 류의 그 방식이 됐고, AIP는 이제 안테나인 패키지고, 머스트는 그 칩을 이렇게 안에다가 3층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나우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TSMC가 48%, ASE가 27%, 그리고 암코, 그리고 삼성이 의외로 0.6% 되는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칩넷 플러스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은 여기 보시면 다이 1, 다이 2, 다이 3, 다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각 기능별로 칩을 작게 만들어서 그 하나의 시스템인 패키지를 만드는데, 요 패키지를 만드는 거를 각각 칩이 다르니까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칩이 이런 식으로 칩넷과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구현하는 기술이 그 TSMC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 2.5D Core WOS 3D SOIC 이 기술인데, 3D SOIC는 칩넷 같이 이제 설계하는 그런 부분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칩의 연결에 관한 기술이고, COWS는 2.5D 패키지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칩을 온 웨이퍼에서 실리콘 인터포저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이제 칩 온 웨이퍼가 되고,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요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만든 것들을 패키지 기판에 붙이는 요 기술을 COWS라고 합니다. 본 자료는 TSMC Packaging Technology for Chiplet and 3D 닥터 다글라스 유 박사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TSMC 자료를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걸 근간으로 설명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트로덕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TSMC 패키징 테크놀로지인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 인테그레이션 테크놀로지는 목적이 가격을 싸게 하고 고성능을 만들고 파워 소비를 적게 하고 폼팩터, 칩의 전체 사이즈를 줄이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는 이 설계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 내 칩을 만들고, 그리고 플렉셔빌리티, 유연성을 갖고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TSMC에서는 3D 파브릭이라고 부르고, 프론트엔드는 칩을 칩을 각각 파티션을 해서 나눠서 각 기능별로 나누는 거가 이제 칩의 파티션이고, 디스시밀러 칩은 서로 다른 칩을 갖다 붙이는 요 부분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요걸 SOIC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3D는 인포라는 거는 그 칩 위에 이제 RDL을 형성해서 만든 기술이고, COWOS는 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칩을 붙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TSMC에서 3D 파브릭이라는 상표는 칩 스태킹 하는 기술, 프론트엔드 3D라고 하고,
TSMC에서는 SO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온 웨이퍼하고 웨이퍼온 웨이퍼 이 두 방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SOC하고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온 인터그레이티드 칩 했을 때 인터그레이티드 한다는 게 여기 의미가 I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백엔드는 인포라는 거는 칩 위에 아니면 그 칩 위에 이제 RDL을 만들거나 LSI라는 여기 보시면 로컬 실리콘 인터커넥트라는 거를 만들었고 플러스 RDL을 만든 인포 L이라는 기술인데 요거는 인텔의 EMIB랑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WOS는 칩 라스트 하는 기술이고 인터포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 쓰면 SI 인터포저, RDL 인터포저를 쓰면 R, LSI에다가 RDL 인터포저를 넣으면 그 L 이렇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뉴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어드밴스 파운드리 패키징 테크놀로지가 이제 칩넷하고 3D라고 하는데 이제 칩넷하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칩넷 앤드 3D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트랜지션이 이제 CMOS에서 컴플리멘터리 시스템 SoC 앤드 칩넷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CMOS 시대에서 칩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시대로 간다라는 걸 해서 여기서 CMOS에서 CSYS 그래서 목적은 모어 무어스 모어된 무어스라고 해서 무어의 법칙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킨서 이걸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SMC 패키징 테크놀로지인데 3D 파블릭에서 SOIC하고 인포 COWS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스케일업하고 사이즈를 키우는 거하고 인터커넥트를 스케일 다운하는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에서는 인테그레이션 테크놀로지를 3D 파브릭이라고 합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을 통칭하는 이쪽의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파브릭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칩넷 기능을 하는 칩 스태킹 하는 거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섞어놓은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제 그 COWOS, 인토 이 두 가지로 있고 그리고 칩 스태킹 하는 거는 TSMC SOIC하고 COWOS 그리고 TSMC SOIC하고 인포 OS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포 기술은 크게 POP 기술하고 인포 온스트레이트 기술이 대표적이고 그 외 확장된 기술은 시스템 온 웨이퍼, 안테나인 패키지, 다층으로 칩을 넣는 머스트 인 머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 POP는 모바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인포 OS는 고성능 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포 SOW는 이거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시스템 온 웨이퍼를 사용한 거고 AIP는 안테나를 집착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IM은 칩을 다층으로 맞춰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 언더바 B 바텀 온리 포 모바일 AP 이게 그 애플 아이폰에서 사용돼서 획기적으로 판매가 됐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PDDR DRAM 패키지를 그 받아가지고 메모리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SoC 그러니까 AP 아이폰 AP에다가 위에다가 얹은 거죠. 그래서 인포 POP라고 보통은 합니다. 그리고 이걸 쓰게 되면 이제 기생 용량도 작아지고 TSMC의 딥 트렌치 캐패시티 테크놀로지도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FC CSP라는 컨벤셔널
그 패키징 방식으로 하던 거를 이제 인포 B라고 해서 사용하고 요 위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얹어가지고 그게 이제 패키지가 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면에서는 CPU 볼테지 드랍 리덕션이 1.06배, 뭐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fo r OS 업데이트 된 거를 얘기합니다. 이건 용도가 HPC 칩 내지 인테그레이션인데 그 미니멈 2/2 마이크로미터하고 5층의 RDLA를 사용하고 130 마이크로피치 CU 범퍼를 사용해서 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렉티클 인포 언더바 OS는 그 1.5배 정도 되는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 칩넷을 붙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서브스트레이트 110은 2021년까지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로 만든 패키지를 그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포 언더바 OS는 인포를 온 서브스트레이트 라고 해서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칩과 같은 사이즈에서 1.5배, 2배, 2.5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fo L/LSI는 UH 밴드위스 칩넷 인테그레이션인데 Integrating SOT with High Density Local SI Interconnect인데 로컬 SI 인터커넥션을 하는 LSI를 붙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텔의 EMIB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술과 동일합니다. 칩과 칩 사이에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RDL 사이에 LSI를 칩을 미리 만든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IO 피치가 40에서 info /on S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여서 연결하는 방식이고 그 info LSI는 칩과 칩 사이 연결을 이제 LSI라는 로컬 SI 인터커넥션 하는 칩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전송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칩의 사이즈도 작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fo 언더바 OS 서브스트레이트는 EX가 되는데 info 언더바 LSI는 1X 사이즈가 된다는 건데 결국 이거의 목적은 고속으로 LSI 통해서 칩과 칩 간에 전송하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썼던 예는 앞에서 그 애플 M1 울트라 M1인가요? 그 칩 두 개를 붙인 그걸 이제 인포 LSI를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인포 for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시스템인데 인포 SOIS 이건 뭐냐면 인포인데 이거를 칩온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이제 넣어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 언더바 SOW는 칩온 웨이퍼, 시스템 온 웨이퍼, 웨이퍼에다가 인포를 얻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 SOIS는 시스템 온 인테그레이티드 서브스트레이트, 인터그레이티드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그 인포를 얻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SOIS는 Substrate on Integrated Substrate, 시스템 on Integrated Substrate로 해가지고 그 Integrated Substrate 안에 그 칩을 얻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IS라는 요 그 Integrated Substrate에다가 요 시스템을 이렇게 얻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은 수율을 갖는데 91 스퀘어에서는 95%, 110 스퀘어에서는 100% 일들을 갖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SOIS 인터커넥터 퍼포먼스는 SOIS가 마이너스 25에서 30%의 로워 인서션 로스가 기존의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에 비해서 좋게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OIS 인터커넥션 퍼포먼스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SBT는 기존의 그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가 1이라 그러면은 SOIS의 인서션 로스가 28GHz에서 0.75, 50GHz에서는 0.7까지 나타나는 좋은 특성을 가져온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ey Advantage of Info SOW. 이거는 인포를 시스템 온 웨이퍼에다가 얻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웨이퍼 인테그레이션을 KGD 노은 굿 다이를에다가 이제 인터그레이션 시키는 건데 파워 서플라이나 서멀 모듈이 인터그레이트 될 때 사이즈를 작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포 테크놀로지의 성숙감과 고 밴드위스의 덴시티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의 C2C 커뮤니케이션과 로우 PDN 임피던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컴퓨트, I/O, 메모리, 매시브 칩들을 한꺼번에 엮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 모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같이 시키는 그리고 칩 1, 칩 2, 칩 3를 이 칩에 이제 붙여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멀 모듈까지 붙여서 그 성능을 좋게 향상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크 MCM 대 인포 SOW인데 여기 보시면 라인 위스하고 스페이스 간격이 기존의 플립칩 MCM은 10인데 이건 55 라인 덴시티는 1이라 그러면 이제 인포 SOW는 그 웨이퍼 위에 하기 때문에 파인 피치 RD를 해서 2배 밴드위스 덴시티도 당연히 2배가 될 거고 PDN 임피던스는 0.03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캐릭터라이제이션 전기적 성향도 그 홀 모든 웨이퍼 내에서 RC가 유니폼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인설션 로스도 기존의 서브스트레이트 비해 가지고 RDL 랭스 20이나 또는 30mm일 때 여기 보시면 인포 SOW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포 언더바 SOW의 서머리는 일렉트리컬 퍼포먼스도 2배, 밴드위스 덴시티가 2배, 뭐 PDN 임피던스도 훨씬 줄어들고 서멀 솔루션도 훨씬 좋은 결과고 프로세스 러버스트니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COWS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COWS-S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COWS-R은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그냥 RDL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추게 된 거고 COWS-L은 LSI라고 해서 로컬 실리콘 인터커넥트라는 그 메모리하고 SoC 간의 통신이라든가 칩 사이의 통신을 하는 거를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실리콘 칩을 거기다 붙여 넣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텔의 EMIB 기술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COWS-S 테크놀로지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2.5D 칩넷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방식이고 그 어드밴스드 된 SoC하고 HBM을 같이 붙이는 기술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요게 현재 엔비디아의 GPU 이런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COWS S Rapid Progress인데, 여기는 한 디케이드 내에 5제너레이션이 마이그레이션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23년, 21년 사이, 요 한 10년 사이에 5번 정도 제너레이션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1에서부터 젠 5까지. 이거는 어디 거냐 하면 젠이라는 걸 사용하니까 AMD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포즈 에어리어가 1.5 4개 HBM을 사용하다가, 그리고 CU14 범프를 사용했는데 인터포즈 에어리가 3배가 되고 8개 HBM 2E 버전이 사용돼서 128기가를 사용하고, 새로운 TSV 기술, 그리고 6C 인터커넥션, 그리고 eDTC 제너레이션 1, 그리고 뉴팀이란 리드 패키지 기술까지 해서 세대가 바뀐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OWS-S와 플립칩 CPI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I는 칩 패키지 인터랙션을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이 덴시티 인터커넥션을 할 때 CPI ELK 스트레스가 1에서 0.4로, 플립칩 9 방식으로 했을 때는 1이면 0.4로 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SI 인터포저 내에 SOC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스트레스 버퍼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CPI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HPC에 이제 리딩하는 솔루션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제 3배의 레티클 SI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2021년에 HPC에 이제 8개를 HBM을 붙인 예가 되겠습니다. 칩넷 인테그레이션 리듀스 시스템 코스트 펑션. 칩넷 인테그레이션이 시스템의 가격하고 펑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2를 쓰셨을 때는 1.5 레티클에 SoC 플러스 2개 HBM이 되는데, 점점 발전해서 HBM3에 와서는 3배의 레티클에 이제 칩과 8개 HBM, 그리고 그림 보면 이제 3 레티클 사이즈보다 크고 SoC가 하고 플러스 8개 HBM을 집적한 예가 되는데, 저기서는 6개씩 2개니까 1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이제 파워, 스피드, 메모리 등이 어떻게 이제 집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OWS-S 스타는 스탠다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 별처럼 한 군데 중심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스타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빠른 타임 투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고, 스타를 아답터 했을 경우에, 스타를 적용했을 때 100% 성공률을 보였고, 그리고 플렉셔블 디자인 옵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1.0은 HBM2, 스타 2.0은 HBM 2E 버전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WS-L인데, 이건 앞에서 얘기한 인포L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HBM과 ASIC 사이에 LSI, 로컬 SI 인터커넥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인포L하고 COWS-L하고 기술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COWS-S 스트럭처는 SoC HBM을
SI 인터포즈를 통해 가지고 엮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보면 HBM이 6개가 붙고 GPU는 이제 4나노에서 만든 그런 제품의 인테그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도 많이 했는데 AMD의 CPU와 GPU SoC 다이하고 HBM을 붙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에 HBM 사용하는 거하고 다른 HBM을 사용하는 데를 보면 엔비디아 A100에 40기가짜리가 있고 A100에 80기가 그리고 A100에 40기가 80기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H100의 경우에는 80기가하고 192기가 그리고 120하고 144기가까지 붙이는 버전을 쓰고 이 버전에서부터 HBM 3버전까지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AMD는 2, 3 이렇게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 TPU의 경우도 HBM을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도 3까지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실제 사용 예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OWS 다시 S 기술을 COWOS 기술을 사용한 게 요 이 GPU만 있는 게 아니라 자이링스의 요 칩에도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COWS 마켓은 점점 이제 커가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그리고 AI 칩 마블에서도 많이 사용되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AMD 인베디드에서도 사용되는 거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WOS 이 방식은 거의 TSMC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칩 스태킹 기술이 이제 SOIC 기술인데 칩을 이제 쌓는 기술이죠. 그래서 N2 on N2 COW는 7나노의 공정 TSMC 공정을 이제 N7이라고 하는데 N7과 N7까지 길이 이제 그 칩과 웨이퍼를 갖다 붙이는 기술이고 그리고 N5하고 N5 그리고 KGD 노은 굿 다이끼리 이제 붙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WOW 디벨롭먼트는 로직 온 DTC 위에 이제 로직을 갖다 붙이는 DTC는 딥 트렌치 캐패시터를 말합니다. SOIC 디벨롭먼트 디렉션을 보면 SOC 테크놀로지는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갖고 있고 COW에서 탑다이는 N7이나 N6까지 그리고 바텀 다이는 2021년에서 N6까지인데 2023년까지 가면 N3, N5, N5, N7 DTC까지 더블 웨이포는 이렇게 가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건 2021년 자료니까 그때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은 N3로 이제 가고 있겠죠. 그리고 3D 파블릭 TM의 스케일링 인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SOC가 작고 SOIC가 크고 그리고 인포L 그리고 뭐 COWSR 뭐 이런 것들의 시스템 사이즈하고 인터커넥션 덴시티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칩 인터커넥트 스케일링 로드맵은 2년에 2배씩 커지는데 9나노, 6나노, 3나노, 0.9나노까지 해서 추후에 이제 인터커넥션을 그 범플리스까지 하는 그런 기술까지 갈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브 마이크로미터 COW 인터커넥터 피저빌리티인데
0.9 마이크로미터 본드 피치 스태킹을 하고 TCB 1000사이클을 돌려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이렉트 인테그레이션 하는 본딩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사이클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에도 안정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OIC에서 TSMC의 독자적인 인테그레이션 칩이죠. 그래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2D도 커지고 레이어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열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멀월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제 3D 스태킹에서 열이 축적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멀 솔루션 인핸스먼트는 처음에 1x였는데 0.3x 점점 커질수록 0.15x까지 점점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TSMC 3D 파블릭 테크놀로지는 인테그레이션, 칩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전체가 모여져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3D 스태킹 인터커넥트 덴시티는 점점 작아지는, 또한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는 그런 기술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TSMC의 주장이 되겠습니다.